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우 멘토입니다. 네, 김도우 멘토의 주식 스토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스토리 1년 전 그날 그때 과연 어떤 종목, 어떤 섹터가 시장을 주도하고 흘러갔느냐, 그리고 수급 상태는 어떻게 됐었고 시장 분위기는 어떠했는가 확인하고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배우고 그 과거에 그 이슈 받았던 종목은 현재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가 우리가 확인하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대응 관점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주가는 과연 그 큰 상승과 흐름이 있고 난 이후에 어떤 흐름을 1년 이후에 가져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이 시점에서 1년 후를 생각했을 때 과연 어떤 종목이 지금 출발하고 어떻게 올라가고 있고 그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살펴보는 전망도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도우의 주식 스토리는 역시 1년 전 그날 그리고 1년 후 오늘을 바라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를 통해 현재를 배운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관점으로 공부한다 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수급 체크를 작년과 그리고 현재 시점에 비슷한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같은 경우는 작년 2019년 4월 1일과 4월 5일 때 수급을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수급 상태가 외국인, 기관 역시 이쪽으로 전체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와 있고요. 이 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에 매수세가 들어와 있고 개인이 순매도 상태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중무역 협상에 대한 악재가 나타나고 연말에 하락까지 이어지다가 1, 2, 3월달 작년이었죠. 1, 2, 3월달에 반도체, 주도주, 바이오 쪽의 전반적인 흐름으로 시장 상태가 조금 위쪽에 올라와서 횡보하던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그 분위기에서 역시 개인들은 매도세 있고 외국계와 기관계는 매수세가 들어와 있긴 했습니다만 역시 한쪽으로 쏠리면서 시장이 횡보세로 안정적으로 있으니까 박스에 갇혀서 수급 흐름이 개인들은 물려있던 저항 위쪽에 그 과거에 있던 저항대에서의 물량들을 털어내는 때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시 외국계와 기관계는 어떻게 보면 매수해서 끌어올린다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아랫부분에 있던 저항대를 소화하는, 말 그대로 밑에서 사서 위에서 팔고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제가 봤을 때 이 수급 상태는 그런 관점에 나오지 않았었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4월달은 박스권에 갇혀있는 횡보세 안에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움직였었던 작년이었는데 올해는 그 반대로 오히려 개인 매수세가 특이하게도 이 바닥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시 코로나 때문에 빠져있던 이 흐름 자체가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면서 그 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부터 해서 계속된 외국인 매도로 인해서 개인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매수세가 멈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그와 동시에 외국인은 파는 거를 멈출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상승폭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역시 더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살짝 막히는 구간에 있다. 수급은 반대로, 작년과 반대로 되어 있지만 위치상으로는 그전에는 반등이 나오고 횡보했던 구간에 있고, 역시 지금 또 반등해서 횡보하는 구간에 있지만 수급은 반대로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라고 판단하면은, 제 생각에는 외국인과 기관계 매수세가 좀 더 탄력적으로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반등보다는 소폭의 횡보, 역시 박스권 조정과 혹은 조금의 추가적인 하락을 통해서 바닥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전략. 개인이 매수세가 이루어져 있지만 그 매수세가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게 아니고요. 이전에 떨어지는 중간부터 계속된 매수세가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는 개인의 매수세로 치면은 중심대, 말 그대로 본전 가격에 있다라고, 이 전체적인 큰 틀로 봤을 때는 본전의 위치에 있는 거지 수익 구조의 위치에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이 자리에 머물다가 좀 1분기 실적 이후에 조금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되고요. 수급적인 근본적인 틀을 기관이 매수했다라고 올라간다, 외국인이 매수해서 올라간다, 외국인이 매도했기 때문에 무조건 빠진다, 못 올라간다, 이렇게 보지 말고 시장 전체적인 흐름과 이 수급의 흐름을 통해서 지금 현재 상태 개인들의 매수세가 언제부터 들어왔고 그 매수세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을 때, 그러면 빠졌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평균 단가가 어떻게 될까,
그 평균치가 기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기준치의 개인의 매수에는 중심에 있고요. 외국인의 매도는 매도한 세력도 있겠지만 매수한 세력도 있다. 하지만 매도세가 더 셌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쪽보다는 하락세의 장세에 아직까지 머물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쪽의 배팅이 아닌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으로 가야 된다. 이런 분석이 있어야 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수급을 보는 방식을 제 스토리 형태로 제가 이야기를 만들어서 해석을 합니다. 거기에 기준을 넣고요. 기술적, 심리적,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대응을 하는 그런 전략으로 보고요. 지금 이 시장은 수급 상태로 봤었을 때 단기 대응 구간에 있다 이렇게 판단되니까요. 단기적인 대응을 하고 1분기 실적 발표 때 시점부터 말 그대로 매수세, 코스피 시장에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쪽을 좀 체크하는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코스피 쪽에 매수세가 개인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고 외국인 매도세에 치중되어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악재, 단기 악재 소멸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고 반등을 한번 노려보자. 수급적인 해석은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수급을 체크해 보고요. 다음 1년 전 그날 주식 스토리 말 그대로 그때 관심을 받았던 종목과 섹터 그리고 분위기, 주도주,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는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건 더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개별 종목보다 우리의 시선을 가장 많이 끌고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은 종목과 섹터를 본다라고 했을 때 역시 로보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내용부터 확인하고 기술적인 차트로 주가의 흐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 같은 경우는 역시 그때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과 로봇 산업계의 모든 관계자들이 대구에 모여서 한마디 했었죠. 4차 산업의 중심은 핵심 산업으로 로봇 산업을 육성하자. 이런 말 한마디로 인해서 로보가 상한가를 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끊임없이 올라갔던 시기였습니다. 거의 한 분기, 1분기 반 정도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올라가서 박스권 역시 행보, 변동성을 키우면서 아래 위로 가는 행보세를 보여주다가 길게 동안, 오랫동안 위쪽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역시 그때 탄력이 워낙 좋았었고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돼 있나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주가가 역시 대외적인 큰 악재로 인해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주가는 이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었습니다. 우리가 열광했던 5G의 상용화, 그 부분으로 인해서 5G에 대한 통신 쪽의 시장에 대한 그리고 역시 중계기 그리고 통신 장비 쪽의 수급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나타나고 시장을 주도했다 이렇게 인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종목은 종목 이름만 들어도 그 당시 2019년은 우리가 이 종목을 머릿속에 계속 기억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시간 동안 주가가 상승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역시 KMW, 오이솔루션, RFHIC, HFR, 그리고 에이스테크, 기타 등등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역시 KMW에 대한 오이솔루션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컸고요. RFHIC 같은 경우도 관심도가 굉장히 컸었는데 미국발 화이자 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악재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더 출렁인 느낌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HFR은 이들과 다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뒤쪽에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주가의 상승은 가장 가파른 상승을 어떻게 좀 보면 보이지 않았나 할 정도로 잘 올라왔었고요. 에이스테크 역시 그 뒤로 많이 따라 올라왔고 서진시스템이란 회사 역시 통신장비 쪽으로 해서 꾸준한 탄력을 보여줬다 우리는 확인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5G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여전히 유효합니다. 유효하고 5G는 아직 상용화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계속 모멘텀이 살아있고 이 5G가 활용될 수 있는 많은 4차 그 속도 전쟁의 4차 산업 그리고 말고 의료기기 요즘 의료 쪽에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의료기기나 의료 설비 다양한 부분에서도 역시 이 통신에 대한 부분을 원격 진료도 똑같은 부분입니다. 통신 속도에 대한 부분에서 그리고 이 5G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임이라든지 그리고 자율주행 역시 통신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판단되고 인공지능 역시 5G가 필요하고 이 통신에 대한 속도 그리고 전달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4차 산업에 필요한 요소다. 5G 있으면 다음 6G가 나오겠지만 일단은 5G 시장이 상용화 말 그대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활성화돼야지만 그때가 모멘텀 소멸 그 가는 과정이 모멘텀이
끝이 날 수 있는 재료 소멸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요. 아직까지는 이어지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 우리가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본다라고 했었을 때 한번 봐야 되겠죠. 지금 본다라고 하면 먼저 시장에 대한 부분을 작년과 비교한다면 제가 앞서 얘기했던 거와 똑같이 이런 상승이 나오고 난 이후에 보이시죠? 4월달 이때쯤인데 요 시기 때 올라왔던 패턴 때 뭐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지만 5G는 시장이 추가적으로 이후로 하락하더라도 올라갔고요. 로보로보 역시 위쪽으로 방향을 갔다. 왜? 시장에 주도하는 분위기의 섹터가 다른 종목은 빠져도 나는 갈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주도주와 주도 섹터, 그 시장을 이끌고 버텨주는 섹터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라는 거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시장은 빠졌으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로보로보를 한번 본다라고 하면 주가의 흐름 자체가 죽지 않고 이때였죠. 3월 언제입니까? 25일날 이때 상한가를 가면서 이날 기준으로 해서 주가는 계속적인 상승, 그리고 6월달, 5월달에 시장이 한번 크게 출렁했을 때 빠졌지만 재차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8월달에 깊은 낙폭이 있었지만 역시 어떻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1차 상승 자리 구간과 그리고 2차적인 상승이 나왔던 출발점 자리에서 지지력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 내가 이미 사지 못했다라고 했었을 때 과연 나는 이 종목을 버리고 안 봐야 되느냐, 내가 사고 싶었던 가격에서 기다렸을 때 과연 나한테 수익을 주지 않느냐, 주냐 안 주냐를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년 전 그리고 1년 후 오늘 이 주식 스토리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잘 보시고요. 지금 흐름을 봤었을 때 시장은 빠졌을 때 얘네 주가가 어디 왔을 때 또 반등을 나오고 어디 왔을 때 또 반등이 나오는지, 그 반등폭이 추가적인 위쪽으로 가지 못하고 아래로 처지니까 주가는 하락세로 변환된다. 그리고 한 바닥, 두 바닥, 세 바닥이 나타나고 아래쪽으로 저점이 무너졌을 때 그 세 바닥의 위치는 추가적인 하락을 암시하고 급락세로 빠질 수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코로나로 인해서 빠진 것도 맞지만 실적으로 주가가 빠지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 회사가 주가가 내려갈 수 있는 거는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가능했던 부분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지만 그 낙폭이 좀 깊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회복을 조금 하는 흐름이다 정도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요. 역시 로봇 산업은 4차 산업의 육성 사업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바닥을 두 번, 세 번 다지고 난 이후에는 역시 재매수 관점으로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쪽으로 목표 주가로 봤을 때 3,600원대 정도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위쪽에서 매수 관점은 현재 관점에서 좋지 않다라고 판단되고, 역시 이 회사가 올라가기 전에 과연 주가가 어디서 많이 머물렀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사는 게 맞고요. 이 회사는 이 주가가 당연히 올 수도 있었다, 좀 깊었지만 올 수도 있었다라고 판단되고요. 실적적인 측면은 최근에 많이 개선되고 좋아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안정화가 조금 더 필요하다 라는 측면으로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의 매매 관점으로 보기에 나쁘지 않은 회사인 거는 맞다, 이렇게 보시고요. 적극적인 것보다는 낮은 가격에서 조금씩 대응을 하는 전략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1년 전에 주가에서 돌아온 거는 1년 후에, 지금 4월달쯤이니까 1년 후에 어디에 와 있냐면 이전에 그 시절에 시작했던 그 가격대로 왔다라는 거,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시고요. 그 주가에서 그 이후의 반응이 어떤지를 꾸준하게 한번 지켜보시고 그걸 가지고 데이터를 남기고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5G 하면은 KMW라고 있는데 이 KMW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마무시하죠. 근데 시작점을 생각해보면 역시 3월 중순 말 이후에 상승을 출발했었고요. 그 상승은 끊임없이 올라갔었습니다. 언제까지? 10월달. 우리가 미중무역 협상으로 해서 많은 시장이 급락이 나와도 KMW는 꿋꿋하게 위로 올라갔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이 KMW를 기억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관점에서 많은 걸 기억하고 추가적으로 또 생각할 수 있다. 주가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5G 시장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를 위쪽에서 주가를 지켜주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그 시간적인 값이 아직까지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향후의 움직임이 어떻게 가는지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했을 때 단기간에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3만원대 초반대를 기다려야 하는 측면일 것 같고요. 그 이후의 관점으로 봤었을 때 행보세로 가는 이 관점 안에서는 시간적으로 박스권이 한 번 더 조정폭이 아래로 하나 더 나와야 된다라는 거, 그걸 기다리고 대응하고, 지금 여기서 올라가는 거는 보유자분들 위쪽에서는 매도로 가는 게 맞지 않나 라고 판단되고요. 역시 작년 시작했던 때는 이때였습니다. 여기 아래인 18,000원대부터 5G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요. KMW는 저기를 유지하고 있는 거는 가장 큰 이익 구조를 만들어냈고 실현시켰기 때문에 저 주가를 유지하는 가치가 상승했다, 이렇게 보여주고 그 주가를 유지할 힘을, 실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다른 5G 종목들도 같은 맥락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HFR이라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끌고 가는 전략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 맞다라고 판단되고요. 역시 실적적인 측면에서 KMW하고 맞춰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추세적으로 많은 이 흐름 패턴을 만들어 갔었다라고, 그리고 이렇게 갔었지만 지금 저는 이 회사는 따라가면 따라갔지 더 크게 올라가지는 힘들어 보이지 않나. 아래쪽으로 크게 한번 출렁이면서 아래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보유자분들께서는 위쪽으로 올랐을 때 좀 대응해주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과거 1년 전에 상승이 시작됐던 이 구간, 액면 병합을 통한 이전에 상승을 보여주고 액면 병합,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5G와 연결고리, 이런 식으로 진행된 말 그대로 스토리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스토리의 힘은 점점 약해질 수 있는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 한번 큰 조정을 나올 수 있다. 주가는 모멘텀이 좋다,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조정이라는 것은 반드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높은 자리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대응하기보다는 이미 1차 이 고점 자리에서 새로운 출발을 끊었던 이 자리에 다시 내려와서 반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다시 떨어졌을 때 이 자리보다는 더 낮은 자리를 공략하는 전략으로 이번에 액면병합이 있었던 자리, 이 자리 말고는 접근하지 않는다라는 기준도 한번 세워보는 것도 좋겠다. 왜? 이쪽이 빠지면 다른 쪽에 수급이 또 옮겨갈 거기 때문입니다. 자, 5G 역시 아직까지 살아있는 모멘텀이다 라고 보되 대응 관점은 확실히 기준이 있는 아래쪽 가격을 바라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1년 전에 해서 주가의 흐름이 아직까지 로봇이나 5G는 시작했던 시점보다 어떻게 앞으로 남은 기간에 기대할 수 있는 측면은 남아있지만 종목에 대한 선택을 잘 잡자. 로봇 관련주는 역시 로보가 탄력적이다라고 해서 제가 한 종목만 선정을 했지만 다른 로봇 관련주인 로보티즈, 휴림 로봇은 실적적인 측면 때문에 일단 제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로보티즈라든가 로보스타 같은 회사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T로보틱스인가요?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약간 아직까지 재무적인 리스크적인 부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보나 로보티즈 이런 쪽으로 조금 로봇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꾸준하게 지켜보시다가 낮은 가격, 좋은 가격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과거는 봤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현재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측면을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역시 1년 후 오늘 이 시장의 스토리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라고 봤었을 때 나온 그대로입니다. 코로나 저번 시간하고 똑같습니다. 글로벌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요, 확산이 될 거라는 측면을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 확산이 되고 멈추지 않고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음을 또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얘기했던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아래쪽으로 이미 선반영 형태로 빠져 있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반등이 나올 때, 이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역시 실적 발표 이후에 저는 단기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되고요. 역시 대형주들이 지금 현재 올라온, 코스닥은 이미 일부 회복을 했지만 코스피는 생각보다 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폭을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대형주들의 단기 상승을 통해서 메꾸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주가가 선반영돼서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빠르게 기술적 반등으로 회복했다라기보다는 1분기 실적을 기다리는 흐름, 횡보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흐름에서 단기 상승이 나와줄 때 짧게 대응하고 나오시고 재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코로나 진단키트에 관련된 부분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왜 이미 큰 상승을 이루었기 때문에 변동성이, 왜 수급이 대형주 쪽으로 옮겨갔을 때 거기에 있는 수급 자체도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급 자체가 조금
흔들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형주 쪽에 수급이 올라갈 때 진단키트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코스닥 같은 경우 현재 이벤트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총선 관련주 역시 우리가 봐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총선은 말 그대로 지금 현재보다 대선에 대한 준비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대선의 인물 같은 경우 역시 종로에서 싸움을 벌이는 이낙연 씨 그리고 황교안 씨가 보이는데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역시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단타 관점 아니신 분들은 접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대선 구도에 봤었을 때 이 둘 싸움에 두 분의 싸움으로 인해서 다른 외적인 일부 약간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안철수 관련주라든가 이재명 씨 관련주를 단기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가 아직까지 큰 시세를 주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단기 전략으로 음봉 매수 전략을 본다라면은 단기 수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이 현 시점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한 관심이 많이 쏠려 있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전부 다 셀트리온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돈이 돌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흐름이 조금 돌고 있습니다. CJ라든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그룹주들 움직임이 좀 자꾸 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재료는 살아 있습니다. 블록들이 있었으나 우리가 그 블록들이 7월달에 있을 치료제 그리고 인수합병에 대한 그 모멘텀을 막을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올랐던 폭에서 위쪽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떨어지는 폭에서 시간적인 조정을 기다리자. 어떻게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뭐가 될까요? 대형주의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셀트리온은 잠깐 주춤할 수 있다. 왜? 바이오가 대형주들의 흐름이 약할 때 그 역할을 대신해 줬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올라갈 때는 바이오주들이 쉬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도 한 번쯤을 생각을 해보자. 스토리, 이야기를 만들어보자 라는 거고요. 그 안에서 내가 기준점을 만들고 대응하면 된다. 셀트리온은 그때 하락을, 내 스토리대로 하락을 보여주면 그 아래에서 음봉적으로 시간적인 대형주들의 단기 상승의 끝점에 재공략하고요. 역시 2차 하락이, 그 단기 고점이 나오고 2차 하락이 나올 때는 셀트리온 그룹주 를 비롯한 바이오, 진단키트, 바이오 쪽의 수급 흐름이 시장이 안 좋을 때 상승으로 갔었기 때문에 역시 반대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잘 해석가지고 항상 이 주식은 이 이야기, 스토리가 만들어 있고요. 그 스토리는 모멘텀 그리고 주가의 방향성을 나타내주는 하나의 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틀 안에서 기준을 잘 잡고 대응한다라면은 이 시장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까요. 잘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김도호 멘토의 주식 스토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